입주 물량이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대요. 동대문에도 입주 물량이 많고 평택에도 올해 아파트가 1만 가구 넘게 입주하고 있다. 가격 하락 압박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서울만 보면 안 된다. 서울 입주 물량이랑 경기도, 인천까지 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서울의 입주 물량만 볼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인천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 적다고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 모르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을 할 때 행정구역의 경계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서울에 있지만 서울이 아닌 것 같은 데도 있고요.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 생활권이라고 대부분 동의하는 곳도 있죠. 분당 같은 경우 경기도지만 서울 생활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당, 과천, 평촌 이 정도면은 서울에 출퇴근하기도 쉽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통근통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5년마다 인구 센서스 할 때 그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사람 비중이 전체 세대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걸 통근통합 비율이라고 해요. 통근통합 비율이 높다는 거는 내가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에 출퇴근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왕래가 잦으니까 생활권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만약에 의정부 사람들이 많이 인접해 있는 노원이라든지 노도강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의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의정부에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노도강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예를 들면 남양주에 벨레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노원구에서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벨레 신도시 입주하는데 노원구의 집값이 흔들렸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생활권이라 그러고 통근통학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라고 다 통근통학을 할 수 있느냐? 자, 인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서구, 그 다음에 영종도 이런 데는 신도시 지역이고요. 그 외에 구도심 지역인데 구도심 지역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부평구하고 계양은 서울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미추홀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인천의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부평, 계양, 그리고 구도심, 그리고 신도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인천에서 입주 물량이 주로 많은 곳은 신도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죠. 여러분 부평, 계양은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데 통근 통합 비율이 인근 지역 대비해서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10위권 밖. 무슨 이야기냐면 부평의 입주 물량이 많고 계양의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서울의 서부 지역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인데 송도라든지 서구라든지 영종도의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서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양주도 마찬가지죠. 파주도 GTX가 생기긴 했지만 사실 지금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통근통학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통근통학 비율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서울에서 먼 경기도라든지 인천의 입주 물량이 서울의 부족한 입주 물량을 채워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그 입주 물량 통계가 아마 재개발 재건축 통계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 인가만 되면 인허가 물량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사실 사업 시행 인가하고 착공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 2, 3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하고도 서울도 멈춰 있는 게 많은데 경기도 인천이 사업 시행 인가하고 다 멈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다 인허가 물량이니까 3년, 4년 뒤로 해갖고 2027년이나 8년에 입주 물량으로 넣어놨겠지. 그거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인허가 물량도 일반 인허가 물량이랑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물량이랑 따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인허가 물량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데 그것도 외곽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말을 오래 해봐야 그림 한 장 보는 것만 못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시군구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색깔로. 인구수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적으면 파란색, 인구수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진하면 입주 물량이 아주 많은 거고, 파란색이 진하면 입주 물량이 인구수 대비 아주 적은 거예요. 올해 입주 물량이요. 한번 보실까요? 서울은 과천이라든지 안양 정도만 빼고 서울 내에서는 거의 다 진한 파란색이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는 보시면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진한 파랑,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곳은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근데 볼까요? 외곽에 여기 영종도죠. 영종도, 서구, 그 다음에 연수구. 이런 데는 서울에서 가장 멀지 않습니까? 제일 외곽이고. 여기 양주, 그 다음에 여기 평택, 안성. 평택과 완성이 힘든 거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서 경기도 입주 물량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미루어 볼 때 통근 통합 비율이라든지 서울에서 거리 등을 생각해 보면 서울의 40년 만에 제일 적은 입주 물량을 경기도하고 인천의 입주 물량이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현혹되기 쉬운데 통근 통합 비율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서의 거리 등을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는 글쎄요 별론 것 같은데요.